자, 이제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이어갖고 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지정되면은 이제 지용도면 고시한 날부터 자, 세 가지 행위 제한한다고 그랬죠. 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이 세 가지 행위 제한하고요. 자, 그중에서 첫 번째로 건축 제한한다고 그래요. 건축 제한의 의미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해라 그 얘기죠.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고요. 다른 거 이 생활권에 맞지 않는 건물은 건축 못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 땅에 내 돈으로 건물 짓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건축부터 규제를 가하는 것을 건축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자, 건축 제한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개념들 하나씩 살펴보면 되고요.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또 제한해요. 그럼 건폐율하고 용적률 제한을 다른 말로 건물의 크기 제한한다라고 해서 우리 부동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요거는 개념 확실하게 일단은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자, 건폐율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는 33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자, 밑에 보시면은 용도지역에서 행위 제한 그 중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동그라미 2번에서 건폐율, 용적률 나오죠. 특히 건폐율은요. 자, 23, 24, 25 3년 연속 기출. 자, 올해 26회는 쉬었어요. 하루 쉬었고요. 한 해 쉬었고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즉 내년도 27회 시험에서 건폐율이 됐든 용적률이 됐든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죠. 그럼 건폐율부터 하나씩 볼게요. 건폐율이란 자, 우리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그래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거를 건폐율이다라고 해서 자, 건폐율의 공식으로 바로 써 있죠. 자, 여기서 한번 보면 건폐율은 자, 분모가 되는 게 기준이죠.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자, 이거를 이제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또는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이 건폐율은 일단 간단하게 앞글자 그대로 따갖고 건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건대. 그럼 건축 면적은 건물의 면적이죠. 건물의 면적. 대지 면적은 뭐겠어요? 땅의 면적이죠. 그래서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요거를 건폐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100제곱미터짜리 대지가 있다고 그래요. 100제곱미터 대지에 건물을 건축합니다. 저 건물을 건축하는데 저희 건축물의 면적, 자, 요 면적을 우리가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요. 건물이 깔고 앉은 면적이죠. 건축물의 면적. 저희 건축 면적 예를 들어 가지고 50제곱미터 썼다 가정합니다. 그러면 자, 요 건물은 건폐율이 몇 프로가 될까요? 저 대지 면적 100분의 건축 면적 50 곱하기 100. 이거 100 주어지니까 건폐율은 몇 프로가 돼요? 50%. 그래서 이 건물은 건폐율 50%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건폐율 50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했는데요. 거꾸로 건폐율 50%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건폐율 50%의 의미는 건폐율 50%란 자, 건축물의 면적이 대지 면적의 몇 프로다? 50%다 그 얘기죠. 50%. 그래서 우리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물이 덮을 패자죠. 덮은 비율. 즉 건물이 땅에 몇 프로를 덮고 있느냐 그 비율이니까 건폐율 50%란 건축물의 면적이 대지 면적의 50% 덮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을 60제곱미터 썼다 그래요. 60제곱미터. 그럼 건폐율은 몇 프로가 돼요? 건축 면적이 60제곱미터니까 건폐율 60%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축 면적을 규제한다 그래요. 즉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하는 거죠. 건폐율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최대한도를 정한다. 이 말은 건폐율 최대한도를 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을 규제하게 되면 뭐가 줄어들어요? 건축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이 건축물의 면적, 수평 면적이라고 그래요. 건축 면적을 규제해서 대지에 건물 못 짓고 비워둬야 되는 땅 공지를 확보하자. 빌공짜 써갖고요. 공지를 확보하자 하는 것이 건폐율 제한의 취지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런 공지라는 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지 확보의 필요성. 자, 예를 들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대지 이렇게 대지가 쭉 연속해 있죠. 그럼 이 대지에서 건물 짓는데 건폐율 제한 이런 거 안 하니까 알아서 건물 지으세요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건폐율 제한 이런 거 없으면 자 1번 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 꽉 채워갖고 건물 짓겠죠. 꽉 채워가지고. 그럼 2번 대지 소유자도 꽉 채워갖고 건물 지어요. 그럼 3번 대지도 꽉 채워가지고 4번 대지도 꽉 채워갖고 자 이런 식으로 대지마다 건물 꽉꽉 채워갖고 건축하게 되면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틈이 없죠. 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조 채광 통풍 통행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이 있겠죠.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1번 건물이 화재가 발생했다. 틈이 없으니까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죠. 다 타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는 것을 딱 규제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폐율 50%만 쓰세요. 딱 규제를 한다 그래요. 건폐율 50%면은 대지의 건물 몇 프로까지만 건축해라. 50%. 나머지 50%는 공지로 비워둬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1번 대지에 50%만 건물을 지어요. 자, 2번 대지도 50%만 건물을 지으면 저희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지라는 게 확보가 되죠. 공지가 확보가 돼서 일조 채광 통풍 통행 화재로부터의 안전 여러 가지 공익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건축 면적을 규제해서 공지를 확보하자 하는 제도를 건폐율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용도 지역별로 이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규정해서 최대한도 얼마까지 건축 면적을 쓸 수 있는지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니은번의 최대한도.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 항상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뭐를 규제한다고요? 최대한도. 최대한도는 법률의 범위에서 대통령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광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뭐 규정 체계고요. 하여튼 건폐율 최대한도를 정해주는데 일단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세 분대는 용도 지역들 쫙 써놨죠. 자, 도시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 그 중에서 첫 번째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있죠.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몇 프로래요? 50%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건폐율 50%가 최대 한도인데 건폐율 50% 그럼 의미는 뭐야? 건폐율 50%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50%까지만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즉 대지의 50%까지만 건물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럼 그 밑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 하나만 더 봐요. 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 최대 한도가 몇 프로예요? 60%죠. 그럼 건폐율 60%란 뭐겠어요? 건폐율 60%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60%까지 쓸 수가 있고 40%는 공지로 비워둬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상업 지역에서 자, 중심 상업 지역 한번 보시면은 90%죠. 건폐율 90%. 건폐율 90% 의미는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90%까지 쓴다. 거의 꽉 채워갖고 짓는 거죠. 10%만 공지로 비워두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규제해서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몇 프로까지 쓸 수 있는지 이걸 수평 크기 제한한다 그래요. 건물의 수평 크기를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다시 앞 페이지로 가셔갖고 이제 두 번째 용적률 또 봐요. 용적률. 그럼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그래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거를 용적률이다라고 하는데 자, 바로 또 공식으로 써놨으니까 공식으로 안 봐요. 자, 용적률은 역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자, 이거를 용적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또는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이니까 자, 용적률의 공식은 악을 쪘다면은 연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건폐율은 건대, 용적률은 연대.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자, 연면적이라는 게 나와요. 연자의 의미는 우리 한문으로 합치는 거를 연한다 그래요. 합치는 거를 한문에서는 연 이렇게 쓰거든요. 연. 그래서 연면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 건물이 있으면 건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즉 건물 각층 면적을 다 합친 면적이요. 우리 건물 보면은 1층 있고 2층 있고 있죠. 이런 각층의 면적을 다 합쳤다. 그거를 연면적 이렇게 부르면 되죠. 연면적.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역시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습니다. 자, 100제곱미터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자,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죠.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라고 그래요. 50제곱미터. 그럼 일단 이 건물은 건폐율은 몇 프로가 돼요? 50%죠. 건폐율 50%. 그리고 각 층의 면적 똑같이 50제곱미터에서 4층짜리 건물 지었다 그래요. 자, 4층의 건물을 건축을 했다. 그럼 이제 이 건물의 용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면적부터 구해야 되죠. 자, 연면적이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자, 1층 면적 50, 2층도 50, 3층도 50, 4층도 50. 자, 5, 4, 20 하면은 자,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가 돼요? 200제곱미터다. 우리가 계산하죠. 200. 그럼 이제 용적률 몇 프로가 될까요? 대지 면적 100분의 연면적 200 곱하기 100 하니까 자, 100 지워지고 그대로 용적률이 몇 프로가 된다? 200%. 자, 용적률 200%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용적률 200% 우리 계산해 봤는데요. 거꾸로 또 가봐요. 용적률 200%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적률 200%란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몇 배다? 2배다. 그 얘기죠. 200%라는 게 2배죠. 그래서 연면적, 각 층의 면적을 합친 면적, 이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2배다. 그거를 용적률 200%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건물 5층까지 지었다 그래요. 5층. 자, 5층으로 지었다 그러면은 일단 연면적은 얼마가 돼요? 50제곱미터가 더 늘어날 거니까 연면적은 250. 그러면 용적률도 몇 프로가 돼요? 250%가 나오겠죠. 그럼 용적률 250%는 의미가 뭐예요?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2.5배가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용적률이라는 것은 연면적을 규제하는 제도라고 그래요. 연면적을 규제하는데 그럼 용적률도 용도 지역별로 최대한도를 정해주죠. 즉 용적률 최대한도를 규제. 자, 용적률을 규제하게 되면 뭐가 줄어들게 돼요? 연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연면적. 연면적이 줄어드니까 자, 연면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각 층 면적의 합계라고 그랬죠. 그럼 연면적이 줄어들면 뭐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충수. 충수가 규제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해서 충수를 직접적으로 규제해요. 충수가 낮아지면 높이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충수나 높이 같은 건물의 입체 크기를 제한하는 것을 용적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규제해서 건물의 수평 크기를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해서 충수, 높이 같은 입체 크기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 최대한도를 규제하죠. 그럼 최대한도.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34페이지. 자, 그 표현 보세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첫 번째 일종 전용 주거지역.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50% 이상 최소한도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최소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대한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 최대한도가 몇 프로? 100%죠. 100%. 그럼 용적률 100%다 이 말의 의미는 연면적, 각 층 면적의 합계,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한 배 쓴다 그죠? 한 배까지 쓸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 그 밑에 2종 전용 주거지역 보세요.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 최대한도가 몇 프로예요? 150%죠. 150. 그럼 용적률 150%다 이 말의 의미는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1.5배까지 쓸 수 있다 그죠? 1.5배. 그러면 쭉 내려가셔갖고요.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 한번 보세요. 중심상업지역은 용적률 최대한도가 몇 프로예요? 1500%죠. 오, 그냥 10배, 1500%를 줘요. 그럼 용적률 1500%면은 의미는 뭐겠어요?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15배까지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상업지역 중에서 중심상업지역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제일 높아요. 건폐율은 90, 용적률은 1500.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 똑같은 대지 면적이라도 건물을 크고 높게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이 자, 건물을 가장 크고 높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토지를 고도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토지를 고도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용 가치가 높은 거니까 땅값도 비싼 거죠. 그래서 우리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은 한마디로 어디가 되겠어요? 중심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이 땅값이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제일 많이 줘서 건물 높고 크게 지을 수 있게끔 즉 토지의 고도용 이용 가치가 높은 곳이죠. 그래서 땅값도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규제한다. 지금은 건폐율 몇 프로다, 용적률 몇 프로다 그런 거 애우고 그럴 필요는 절대 없고요.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각각 뭐를 규제하게 되는지 개념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그래서 용도 지역은 자 무조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요. 반드시 꼭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정리를 좀 해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도 지구가 나오죠. 용도 지구도 있고요. 세 번째는 용도 구역도 있어요. 자 오늘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까지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구 보겠습니다. 용도 지구. 자, 용도 지구도 역시 지구자가 붙었죠. 자,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일부라고 그랬어요. 일부 토지. 항상 지구 단위 계획도 그렇고요. 용도 지구도 그렇고, 자, 지구자 붙으면 일부 토지. 자, 일부 토지의 용도, 이 쓰임새를 정해주는 거죠. 근데 용도 지구는 이 용도의 쓰임새가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충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도 지역의 기능 보충. 또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자,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용도 지구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일부 토지에 지정하는 것을 국지적으로 지정한다 그래요. 국지적으로 지정. 그리고 용도 지구는 절대 독자적인 게 아니에요. 용도 지구 하나만 지정된 토지는 없어요. 항상 뭐가 베이스냐? 용도 지역.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용도 지역이 베이스고요. 그 용도 지역에 추가적으로 지정이 된다 그래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용도 지역을 우리가 주라고 한다면 용도 지구는 종, 주종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 추가해서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용도 지역하고 달라요. 용도 지역은 전국토에 필수적으로 지정한다고 그랬죠. 빠짐없이 지정. 근데 용도 지구는 필요한 일부 토지에 용도 지역에 추가적으로 지정하고요. 이런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충해 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능 보충이란 용도 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시킬 수도 있고요. 미관이나 경관, 안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죠. 그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데 주로 용도 지구에서는 개별적으로 건축을 규제합니다. 개별 건축을 제한. 건물의 높이 또는 건물의 구조 또는 건물의 외관 이런 개별 건축 제한을 통해서 그 용도 지역의 기능을 더 보충해 주자 하는 것을 용도 지구다라고 하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용도 지역 중에서 중심 상업 지역이 있어요. 중심 상업 지역. 자, 중심 상업 지역 이거 어디였을까요? 중심 상업 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 시내라고 그랬죠. 가장 중심 지역. 이런 중심 상업 지역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제일 높게 준다고 그랬죠. 건폐율 90%, 용적률 1,500%. 그래서 건물을 가장 크고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심 지역 나오면은 대형 고층 빌딩들이 밀집해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빌딩 숲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런 빌딩 숲이 있고, 자, 이런 건물들 크게 꽉꽉 채워갖고 건축하게 되니까 일단 이 건물 밀집 지역에서는 무슨 우려가 있을까요? 자, 하나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렀어요. 이거 조금만 타다가 옆으로 쓰러지면은 옮겨붙고 다 옮겨붙을 수 있겠죠. 이런 건물 밀집 지역은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이런 화재 우려가 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심 상업 지역에서 이런 건물 밀집 지역에 방화지구라는 용도 지구가 추가적으로 지정이 돼요. 자, 플러스 방화지구가 지정. 그럼 방화지구라는 용도 지구는 목적이 뭐겠어요? 화재 예방이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지구. 그래서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우리 건물 건축할 때 이 건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을 반드시 내화 구조로 건축하도록 규제를 해요. 내화 구조로 건축하세요. 규제. 그럼 내화 구조라는 것은
화재 견디는 구조죠. 견딜 내자 써가지고 화재가 나도 쓰러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화지구를 지정해서 건물을 내화 구조로 건축하도록 추가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이런 이제 건물 밀집 지역에서 화재로부터 안전을 추가적으로 도모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이런 이제 빌딩 숲 사이에 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있어요. A. 자, A가 이 토지 비싼 땅이죠. 비싼 땅 사가지고 A의 평생 소원이 이런 빌딩 숲 사이에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A가 요 비싼 땅에다가 2층 집 지어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2층 집. 그러면 이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또 이런 높은 건물 사이에 낮은 건물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은 아주 보기 싫어지죠. 이빨 빠진 것처럼 도시의 경관을 침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심 상업 지역에서는 토지를 고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 낮은 거 못 짓게 추가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 고도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고도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도지구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 고도보다 낮은 건물, 낮은 건물은 못 짓게 추가적으로 규제해서요. 적어도 이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자, 토지를 고도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중심 상업 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시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등등. 이런 이제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충해 주는 역할인데 자, 우리 용도 지구에서는 다른 거 규제 안 해요. 방화 지구에서는 딱 뭐만 규제했어요? 구조. 내화 구조로 건축하세요. 구조만 제한했죠. 자, 고도 지구에서는 다른 거 규제 안 해요. 뭐만 규제요? 높이. 이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세요. 높이만. 자, 이런 식으로 용도 지구는 건물의 높이, 구조 같은 개별적인 건축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자, 하나의 건물에서 구조는 내화 구조로 하시고요. 높이는 요 높이 이상으로 하세요. 얼마든지 중복적으로 규제할 수 있죠. 따라서 용도 지구는 제일 큰 특징.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 용도 지구도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용도 지구는 제일 큰 특징이라고 그래요. 자, 필요하면은 예에서 보듯이 방화지구, 고도지구 얼마든지 하나의 토지에 중복적으로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럼 조금 전에 우리 배웠던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용도 지역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근데 용도 지구는 보충적이고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중복 지정도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제일 큰 특징이죠. 자, 여기까지 용도 지구 한번 의 볼게요. 자, 용도 지구 가로 1번의 의. 용도 지구란 자, 용도 지역의 제한,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 그럼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용도 지구는 건축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이 건축 제한을 통해서 그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하죠. 목적은 용도 지역의 기능 보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도 지역의 기능 보충. 그럼 이런 이제 용도 지구는 추가적인 건데요. 용도 지구가 또 종류가 법에서 보면은 10개가 있어요. 법에 10개 용도 지구를 규정하고요. 다시 10개 용도 지구 중에서 8개 용도 지구는 대통령령에서 종류가 또 세분이 돼요. 근데 세분되는 것까지는 지금 필요 없고요. 자, 법에 규정하고 있는 용도 지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름하고 목적 간단하게만 살펴봐요. 용도 지구는 그닥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종류하고 세부 나오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 법령에 규정된 종류 10개. 자, 그거 한번 쭉 보죠. 첫 번째, 경관지구 있죠.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써놨는데 경관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경치를 얘기해요. 산 주변, 물가 주변이죠. 강가나 호숫가, 바닷가 이런 산이나 강, 바다 같은 자연 경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건축 제한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관지구죠. 미관 유지다 이렇게 썼는데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럼 미관이라는 것도 경치입니다. 그러면 경관하고 다른 점은 경관은 자연적인 경치고 미관은 인공적인 경치예요. 인공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유지하자. 이런 중심지역 같은 데서 건물 좀 이쁘게 꾸밀 필요가 있다 하면은 미관지구가 지정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이제 고도지구죠. 세 번째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뭐 규제하겠어요? 고도.
높이 규제하는 거죠. 건물의 최고 높이 또는 최저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 고도지구가 되고요. 자, 옆에 이제 리을번 방화지구 있죠. 방화지구는 뭐예요? 화재 예방이죠. 화재 위험을 예방하자. 이 건물 밀집지역 같은 데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다음에 방제지구가 있죠. 방제지구는 뭐겠어요? 재해 예방이죠.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즉 지진 같은 자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그래서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이고 방제지구는 자연 재해를 예방. 그다음 비읍번에 보존지구 있죠. 보존지구는 뭐 문화재, 중요시설물 같은 자 끝에 분 보시면 일정한 지역의 보호 보존이요. 말 그대로 일정한 지역을 보호 보존하자 하니까 보존지구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보호지구 나오죠. 시설보호지구는 학교, 공용, 항만,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자. 일정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시설보호지구. 그럼 일단 쭉 우리가 용도지구 읽어봤는데 자 이름대로 가는 거죠. 경관지구는 경관보, 미관지구는 미관유지, 고도지구는 높이규제. 이런 식으로 용도지구는 뭐 그닥 어렵지 않아요. 이름에서 대부분 우리가 목적 같은 거 찾아볼 수 있고요. 순서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용도지구는 어떤 게 있다 그런 것들만 한번 파악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성이 있는 용도지구가 이응번의 취락지구예요. 취락지구. 얘는 우리 시험에서도 몇 번 물어봤어요. 취락지구. 그럼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일단 취락지구는 취락을 정비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취락이라는 말이 뭘까요? 취락. 취락이라는 것은 마을이에요. 마을. 저 시골 같은데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사는 마을 있죠. 그럼 마을을 이제 법률 용어로 취락, 부락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뭐 빌리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 마을 살기 좋은 마을로 정비 만들어 주자 해서 지정하는 것을 취락지구라고 하는데요. 자 취락지구는 지금 용도지역 중에서 어디다 지정해요?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도 보존할 곳이라고 그랬죠. 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묶어가지고 비도시라고 그러죠. 그럼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다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보존하는 곳이죠.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런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절대 취락지구는 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주거지역 같은 데서 오래됐어요. 노후화된 주거지역 재개발하죠. 그래서 이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자체적으로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녹지나 비도시 지역은 자체적으로는 개발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보존할 곳이니까 이런 녹지나 비도시 지역이라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만큼은 좀 좋은 마을로 만들어 주자 해서 지정하는 것을 취락지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취락지구. 그 다음에 지읍번에 개발진흥지구가 나오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뭐 상업,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것이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치읍번 10번째죠. 특정용도 제한지구. 자 특정용도 제한지구 얘는 읽어봤을 때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목적을 좀 알아야 돼요. 특정용도 제한지구란 주거 기능이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라고 하죠. 자, 입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 짓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청소년 유해시설, 술집이나 모텔 같은 거 이런 거 특별히 못 짓게 제한하겠다 하는 것을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라고 하고요. 얘는 주로 어디 지정할까요? 통학로겠죠. 애들이 집에서 학교 다니는 통학로 이런데 유해시설 못 짓게 특별히 제한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라고 해서 자, 이 용도지구 10개 그거 뭐 읽어보면은 목적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2개만 딱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취락지구. 자, 마을이죠. 마을을 정비하는데 무슨 지역이다? 녹지지역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지하고 비도시지역 이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 그래서 취락정비고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목적이 청소년 보호나 주거 기능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특정한 건물을 특별히 못 짓게 제한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 자, 그 2개 정도 취락지구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용도지구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용도지구.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36페이지. 자, 용도 구역 나오죠. 용도 구역. 이제 세 번째. 자, 용도 구역 하는데, 자, 이 구역자부터도 역시 일부 토지. 구역도 일부 토지라고 그래요. 자, 일부 토지에다가 용도 쓰임새를 정해주죠. 그럼 여기서 이 용도 구역에서 용도는 독자적인 거라고 그래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상관없이 독자적인 목적, 즉 독자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 구역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할 때 1번이 뭐였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2번은 용도 구역이죠. 즉 용도 구역은 따른 거죠. 2번 따로 쓰니까 이런 용도 지역, 용도 지구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을 때 일부 토지에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런 독자적인 거니까 자, 용도 구역은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도 그냥 따로 정해버려요.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해서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것을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용도 구역은 이제 천만다행히 얘는 5개밖에 없어요. 종류가 5개 있습니다. 그 용도 구역도 막 10개 막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해서 참 어려웠을 텐데요. 천만다행 용도 구역은 5개. 근데 이 5개 용도 구역의 이름을 제일 잘 물어봐요. 이름 갖고 잘 바꿔주니까 이거 확실하게 이름이라든지 지정권자 그리고 독자적인 목적 이런 것들 정리하면은 용도 구역은 간단해요. 그럼 첫 번째 용도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 자, 요거를 소위 우리가 그린벨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은 못 들어봤어도 그린벨트 이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법률 용어로 개발 제한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자, 지정안 보면 자, 국토부 장관은 밑줄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자, 무질서할 때 무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무질서한 확산 방지. 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보안상, 보자에다 동그라미.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서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한대요? 국토부 장관만 정하죠. 국토부 장관만. 자, 목적은 뭐예요? 독자적인 거죠.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이런 독자적인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제 도시 지역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도시 지역이 있는데 도시 지역은 개발된 곳이니까 살기 편하죠. 그래서 자,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유입이 됩니다.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도시 지역은 냅두면은 택지 개발 등을 통해서 주변적 잠식하면서 계속 뻗어나가요. 이 도시는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다 그래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우리 서울특별시도 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많이 개발이 들어가죠.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계속 무질서하게 확산되니까 이 도시 외곽에 녹지에다가 띠를 둘러 쳐버려요. 쫙 빙 둘러갖고 띠를 둘러치는 거죠. 이걸 녹지의 띠,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린벨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린벨트. 벨트를 딱 쳐놓고 말 그대로 개발을 일체 못하게 하는 거죠. 개발을 금지. 그래서 이 도시는 성장해도 어디를 넘어갈 수 없다. 자, 여기를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 자, 이거는 뭐 독자적인 거죠. 이런 독자적인 목적으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도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보안상 국가 안보라고 그러죠. 보안을 위해서 도시가 너무 커지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거 어딜까요? 휴전선이죠. 휴전선. 자,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다시 전쟁 터질 수 있는데 저 휴전선 부근에 큰 도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전쟁 치르는데 불리하죠. 그래서 휴전선 부근은 보안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도 구역을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용도 구역 한번 볼게요. 자, 옆에 이제 가로 2번 도시 자연공원 구역 이렇게 나오죠. 도시 자연공원 구역. 자, 한번 봐요. 지정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밑줄.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자, 그게 목적입니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도시자연공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결정해서 도시자연공구역 요거는 누가 지정한대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죠. 절대 국토부 장관은 지정할 수가 없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요. 자, 목적은 뭐예요?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이게 목적이죠. 이거 개발을 제한한다고 해서 개발 제한 구역 목적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이라도 산이 있어요. 남산 같은 거 산이 있죠.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산인데 식생이 양호하대요. 자, 식생이 양호하다. 식생이라는 게 뭘까요? 식물, 생자는 생태계. 식생이 양호하다. 이 말은 자, 나무도 울창하게 심어져 있고 약수도 깨끗하고 자, 이런 좋은 산이다 그 얘기죠. 그럼 이런 도시지역의 좋은 산은 개발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으니까 도시 자연공원구역 이런 용도구역을 독자적으로 지정해서 철저하게 개발을 또 못하게 규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이다. 이게 독자적인 목적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개발 제한구역은 삥 둘러갖고 엄청나게 크게 지정하는 거니까 누가 지정했어요? 국토부 장관.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산 하나 놓고 비교적 소규모로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누가 지정하는 거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요자들이 알아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어요. 자, 종래 용도구역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얘였죠. 시가화 조정구역. 자, 시가화 조정구역 한번 읽어보죠. 동그라미 1번. 자, 시도지사는 자, 시도지사에다 밑줄 원칙 딱 씁니다. 원칙. 자, 시도지사는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치. 자, 시가화라는 말이 뭘까요? 시가화. 시가화는 건물을 건축하면서 시가지로 개발되는 모습을 시가화라고 그래요. 시가지로 개발되는 거. 그래서 시가화는 이꼴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질서한 시가화는 뭐겠어요? 난개발이죠. 난개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스프롤. 나중에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들어보실 거예요. 스프롤. 그래서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5년 이상 20년 이내 밑줄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 자, 그게 키워드죠.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딱 거기서 끊으세요. 저기까지가 원칙. 그럼 일단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일정한 기간 유보 미뤄두겠다 그죠?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유보하기 위해서 자, 이런 독자적인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지정해요?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대도시장은 또 안 돼요.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근데 다만 단서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하면은 국토부 장관 밑줄 국토부 장관 예외 이렇게 쓰시고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럼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지정권자 원칙은 누구다?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요거부터 구분하셔야 되고요. 대도시장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은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일정한 기간 유보하겠다.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러죠. 그러면 시가화 조정구역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없어요. 인천에 하나 있어요. 영종도 국제도시 신도시 개발이에요. 영종도 신도시 개발. 반대편에 보면은 청라 신도시 또 신도시 개발. 그래서 이 수도권의 신도시 우후죽순으로 지정해갖고 막 개발하죠. 그러면 저는 신도시 개발 영향을 받아왔고요. 중간 지역이에요. 중간 지역. 이 중간 지역에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주변 영향 받아갖고 여기에 건물부터 찔끔찔끔 지으면서 이 난개발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주변부터 개발하고 나중에 개발시켜 줄 테니까 당분간 시가지로 개발하는 것을 묶어두겠다, 유보하겠다 해서 지정하는 것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차이점 뭘까요? 개발제한구역은 한번 지정하면은 영구적인 거죠. 영구적으로 개발을 금지시켜 버려요. 해제해주기 전까지는 영구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아주 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센 거니까 국토부 장관이,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지정하고.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영구적으로 시가지로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그거 아니죠. 일정 기간 당분간만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유보 기간도 잘 물어봐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이내, 최장 20년까지 묶어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시도지사가 10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했어요. 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딱 몇 년까지만 효과를 갖고 10년까지 유보기간까지만 효과를 갖고요.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자동적으로 실효 없어진다 그래요. 없어져 갖고 그때부터는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영구적으로 개발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만, 유보기간까지만 한시적으로 개발을 묶어둔다. 요게 차이점이 되죠. 그러면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개발제한구역보다는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용도구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한번 봐요. 해양수산부 장관 밑줄 줄여주고 해수부 장관, 더 줄이면 해장 이렇게 부르면 되죠. 자,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바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나 인접 토지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해서 지정한대요? 해양수산부 장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권한자가 되고요. 자,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권한자는 해수부 장관이에요. 해수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게 이제 다섯 번째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한번 봐요. 자, 국토부 장관은 밑줄. 국토부 장관은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종을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 자, 거기에 키워드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일정한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정해서 일단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누구만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자, 목적은 얘는 개발을 억제하려고 지정하는 거 아니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 정비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죠.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입지 규제를 뭐 해준다? 최소. 자, 입지 규제 다른 말로 건축 규제를 최소 다 풀어준다 그죠? 건축 규제 같은 거 풀어가지고요. 100층짜리 막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지역 거점이 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죠. 자, 이거 당분간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요. 이유는 시도지사가 지정해라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또 지정해갖고 막 개발 들어갈 수가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는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5개 용도구역 쭉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용도구역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죠. 그럼 이 5개 용도구역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죠. 근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는지 자, 그것만 정리하면 되죠.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목적은 무보라고 그랬죠. 무질서 확산 방지 보안상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고요. 두 번째 도시자연보호구역이죠. 도시자연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이. 목적은 식생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하자. 세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저 원칙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목적은 무질서한 시가와를 일정한 기간 유보하겠다. 자, 네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정하고요. 다섯 번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국토부 장관이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해서 자, 여기까지 오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자, 세 가지 쫙 훑어봤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게 용도 지역, 거기에 추가되는 게 용도 지구, 지역 지구 관계없이 독자적인 게 용도 구역이다. 그래서 쭉 배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뭐라고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용도 지역. 특히 오늘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참조하시면서 꼭 그 용도 지역은 복습 좀 하셔갖고 정리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꼭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부터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들 쭉 정리 다 끝내고요.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국토법 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